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지난번에 우리 1942년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자, 오늘은 프랑시스 퐁주라는 프랑스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1942년에 프랑스 시인 프랑시스 퐁주는 선문시집 사물의 편을 출간합니다. 공산주의자였던 퐁주는 4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적 현실 등 정치적 이념의 회의를 느끼고요. 인간보다는 사물을 중심에 놓는 사물의 편에 입각한 시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퐁주는 시적 작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인간적 삶의 질적 위상의 좌표를 찍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든지 실존은 존재 앞선다 등의 당시 유행하던 캐치프레이즈들 대신에 사물에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 의의를 부여하는 이를테면 앞뒤 전도적인 시선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우진의 다시점적 현실 인식도 여전히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있으며 사르트르나 바우진이 사사한 독일 철학자 후설의 현상학도 결국 인간의 정신적 차원에서 사물의 층위를 결정짓는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이란 측면이 있지 않나요? 예, 그의 시 달팽이의 한 부분입니다. 단번에 그토록 땅에 붙고 그토록 뭉클하면서 그토록 느리고 그토록 점진적이면서도 그토록 땅을 벗어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나 죽고 대홍수가 찾아들든 무슨 상관이랴. 나 죽고 대홍수가 찾아들든 무슨 상관이랴. 한 번의 발길질에도 어디로든 굴러갈 수 있는 나이것만. 분명컨대 나는 바로 서고 다시 땅에 붙으니 운명에 의해 내가 쫓겨나서 먹이를 찾을 그곳, 대지다. 가장 보편적인 양식이다. 예, 봉주의 시집 사물의 편에 실린 시들의 제목들입니다. 비, 가을의 끝, 불쌍한 어부들, 고사리 럼주, 오디, 과일 상자, 양초, 담배, 오렌지, 굴, 문의 즐거움. 나무들이 둥근 안개 속에서 해체된다. 빵, 불, 계절의 순환, 연체동물, 달팽이, 나비, 이끼, 해안가, 물, 고깃덩어리, 체조선수, 젊은 엄마, 세인느 강변의 89번지, 쇼세, 당땡거리, 르무니의 식당, 조개껍질 비망로, 상점셋, 동물과 식물, 새우, 식물, 조약돌,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예, 그렇죠. 예, 퐁주가 의도한 시적 작업의 핵심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의 편에서 그것들을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들도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있는 그대로, 예, 뗄깰입니다. 불어로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함입니다. 1960년 필립 솔레르스나 장 에델은 알리에 등에 의해 창간된 영향력 있는 프랑스의 전위적 문학 잡지 이름 뗄깰에서도 그 이름에서 뽕주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예, 뽕주는 후배 작가들에게 아주 대단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물론 뽕주의 있는 그대로는 실증주의적 자연과학의 논리에 입각한 사물의 구성 원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초월주의적 형이상학의 지혜에 입각한 사물의 근본 요소도 아니죠. 내 생각에 뽕주에 있는 그대로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생태주의적 경향에 뿌리를 둔 환경 친화적 글쓰기의 한 중요한 계기인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자연과 사물에 대한 무슨 전문가적 지식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누구라도 알 만한 생물학적 사실이 봉주 특유의 시적 언어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들이 둥근 안개 속에서 해체된다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나무들을 에워싼 안개, 잎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8월 무더위에 집착이 줄어든 이래 나뭇잎은 진즉 더딘 산화작용에 당황하고 꽃과 열매에 필요한 수액이 빠져나가 손상된 상태. 나무 껍질에 수직으로 팬 골을 따라 습기가 바닥으로 흘러내려 줄기의 살아있는 부분에는 관심이 미치지 않는다. 꽃잎이 흩어지고 열매가 떨어져 나갔다. 아주 어릴 적부터 살아있는 무특성과 제 몸뚱어리 일부에 대한 포기가 나무들에게는 익숙한 훈련이었던 것이다. 네, 같은 맥락에서 봉주의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누군가가 올린 나비, 르 빠삐용입니다. 줄기에서 공들여 만들어진 당분이 잘 닦여지지 않은 컵에서 보듯이 꽃 밑둥지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땅 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어 나비들이 불현듯 날아오른다. 그러나 모든 애벌레는 눈먼 머리를 갖고 있고 어둠 속에 방치되었다가 진정한 폭발에 의해 날씬한 몸통을 갖게 되어 그로부터 대칭의 양날개를 피어 올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처 없이 떠도는 여정에서 나비가 내려앉는 곳은 우연에 맡겨져 있거나 혹은 그와 유사할 뿐이다. 날아다니는 성냥. 그러나 그것의 불꽃은 옮겨 붙지 않는다. 게다가 나비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꽃들이 이미 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아무려면 어떤가? 나비는 점등원이 되어 꽃마다 남아있는 기름의 잔량이나 확인하며 다닌다. 나비는 쇠약한 누더기 몸을 이끌고 꽃뿌리에 올라앉아 애벌레 시절 줄기 아래에서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당해왔던 굴욕을 복수한다. 쓸모없는 꽃잎이라고 바람에 받으며 공중을 떠도는 작은 범선. 나비는 정원에서 정처 없이 떠돈다. 확실히 봉주의 작업에는 어떤 유머의 느낌이 있죠. 이런 편안함이 초월적 신비주의는 아니면서도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문득 새롭게 다가오는 삶의 지혜가 내면에 여운을 남기는 예술적 성과를 확보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봉주의 시 조개껍질 비망록 중 한 구절입니다. 조개껍질이 작긴 하지만 그것을 원래 발견했던 모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런 가늠을 넘어설 수가 있다. 예, 정말 작은 조개 껍질. 그런데 원래 발견했던 모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뭔가 큰 바다에 어떤 그런 자연의 앞에 서서요. 우리의 인간적인 가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문득 할 수 있는 예, 한 줄의 식귀이지만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봉주의 좋은 시 한 구절입니다. 1942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프랑스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클라리넷을 위한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악보를 출판합니다. 이 곡의 초연은 1941년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였어요. 군인이었던 메시앙이 독일군의 포로로 잡힌 후에 수용소 내 음악을 전공한 동료들을 위해 작곡했던 곡입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앙인이었던 메시앙이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수용소에서 공연할 때, 이전 공연에서는 느끼기가 어려웠던 관객들의 집중된 반응을 메시앙은 경험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들어본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의 경우 솔직히 다가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작품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십시오. 한편 음악에서 색채를 느끼는 능력을 가진 메시앙은 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성 프란체스코를 만나면 새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통역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메시앙에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새들이 어깨 위에 날라와 앉았다는 성자이죠. 예, 그럼 오늘은 이렇게 1942년을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1943년으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